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큰 맘먹고 캠핑 장비 풀세트로 쫙 맞췄다가 지금은 창고에 그대로 넣어둔 분 꼭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중고거래 앱 켜서 캠핑 이 두 글자만 한번 쳐보세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없어서 못 판다, 웃돈 주고 산다던 바로 그 장비들이 정말 눈물의 땡처리차로 쏟아져 나오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한때 10조 원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뤘던 대한민국 캠핑 산업이 어쩌다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건지 오늘 그 거품의 시작과 끝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이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인기 있는 텐트는 프리미엄, 그러니까 피가 붙어서 거래됐고요. 한정판 의자 하나 구하려고 밤새 새로 고친 버튼 누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캠핑은 그냥 취미가 아니었어요. 나는 이렇게 여유를 즐긴다는 걸 보여주는 SNS 속 과시의 상징이었고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입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불멍의 시대는 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때의 유행이 지나간 걸까요? 아니면 이 화려해 보였던 제국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린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어떤 거대한 균열 같은 게 있었던 걸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이 제국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부터 확실하게 실감하고 가시죠. 대한민국 캠핑 시장이 가장 뜨거웠을 때 그 규모는 무려 10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10조 원. 감이 오시나요? 이게 웬만한 중견기업 그룹의 1년 매출이랑 맞먹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이 캠핑이라는 시장 하나에 쏟아져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화려했던 숫자 뒤에 숨겨진 현실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차가웠습니다. 이건 그냥 중고시장에 매물이 좀 늘어났네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업계의 근간을 이루던 기업들이 아예 뿌리채 흔들리는 그야말로 붕괴라는 말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죠.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캠핑계의 샤넬, 에르메스로 불리던 스노우피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순이익이 1년 만에 99.9%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백억을 벌던 회사가 1년 내내 장사해서 고작 몇 천만 원 남겼다는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소리예요. 국내 1위인 코베아 같은 회사들도 줄줄이 적자를 면치 못했고요. 시장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갑작스런 추락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텐트를 사 모았는지 그 찬란했던 시작점으로 잠깐 시간 여행을 떠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전 세계가 멈춰섰던 그 시간, 팬데믹의 한가운데로 말이죠. 모든 건 코로나19, 바로 이 녀석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해외는 꿈도 못 꾸고 국내 여행조차 눈치 보이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허락된 해방구가 바로 캠핑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랑 안전하게 거리를 두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거의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여기에 SNS가 기름을 부은 겁니다. 더 예쁜 텐트, 더 감성 있는 장비를 서로 경쟁하듯 올리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탐정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했던 제국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단서들을 하나씩 추적해 볼 텐데요. 저는 그 원인을 크게 5가지 핵심 단서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단서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리면서 연쇄적인 붕괴를 일으켰는지 함께 그 흔적을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이 5가지입니다. 너무 높은 진입비용, 그리고 선을 넘어버린 캠핑장 요금, 해외여행의 화려한 부활, 알려와 테무의 무차별 공습,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기술의 배신까지 하나하나가 정말 뼈아픈 단서들인데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캠핑. 이거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취미라는 함정이죠. 가벼운 마음으로 캠핑에 입문하려던 사람들은 견적을 받아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텐트부터 시작해서 테이블, 의자, 화로대까지. SNS에 올릴 만한 감성 캠핑 사진 한 장 찍으려면 500만 원은 정말 우스웠다는 거예요. 이건 취미가 아니라 거의 중고차 한 대 뽑는 수준의 지출이었던 거죠. 진짜 문제는 이 큰 돈을 쓰고 나서 찾아오는 현타, 바로 현실 자각 타임입니다. 금요일 퇴근하고 부랴부랴 짐 싣고 캠핑장에 도착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텐트 치고 나면 밤 10시.
다음 날은 쉬는 게 아니죠. 다시 철수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요. 이 과정을 한두 번 반복하고 나면 머릿속에 딱 이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 단서는 소비자들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후려친 캠핑장의 배짱 영업입니다. 아니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 시장 원리라고 칩시다. 근데 이건 그 정도를 한참 넘어섰죠. 불과 1, 2년 사이에 3, 4만 원 하던 일박 요금이 10만 원을 그냥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단순히 기본 요금만 올린 게 아니었어요. 더 교묘했죠. 주말에는 무조건 2박 3일 예약을 강요하고 아이 한 명당 얼마, 차 한 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옵션 장사가 판을 쳤습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붙고 나면 4인 가족이 하룻밤 자는데 15만 원, 20만 원이 드는 게 예사가 됐죠. 시설은 몇 년 전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 돈이면 그냥 속 편하게 호텔 간다. 세 번째 단서는 너무나도 강력한 경쟁자가 돌아왔다는 합니다. 바로 해외여행이죠. 하늘길이 다시 열리자 사람들은 주말 내내 텐트 치고 접느라 고생할 그 돈과 시간으로 그냥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온천하고 동남아 가서 쉬다 오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캠핑을 즐기던 인구가 한때 24%였는데 지금은 단 1%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한때는 4명 중 1명이 캠핑을 갔는데 이제는 100명 중 1명만 간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23%는 다 유령 캠퍼가 되어버린 거죠. 메이드 인 차이나의 대공습, 이게 네 번째 단서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이 중국발 공룡들이 국내 시장을 그냥 집어삼키지 시작한 거죠. 국내 브랜드에서 20만 원 넘게 줘야 살 수 있었던 텐트가 직구로는 5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물론 품질 차이야 있겠죠. 근데요, 1년에 한두 번 가볍게 즐기려는 사람들한테는 그 쓸만한 품질로도 충분했던 겁니다. 이게 국내 중소 캠핑 용품점들이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서. 이건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기술의 역습이죠. 바로 전기차에 탑재된 V12L이라는 기능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그냥 거대한 보조 배터리가 된 거예요. 차에 콘센트만 꽂으면 커피포트부터 전기장판까지 마음껏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러니 누가 무겁고 비싼 파워뱅크를 따로 돈 주고 사겠어요. 자동차 기술이 발전했는데 애꿎은 캠핑 장비 시장이 타격을 입은 겁니다. 자, 이렇게 5번의 거대한 충격이 휩쓸고 지나간 지금 캠핑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가장 크고 가장 돈이 됐던 중간 시장,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4인 가족이 텐트 치고 바비큐에 먹던 그 시장이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제 시장은 장비 부담 없이 배낭 하나만 메고 훌쩍 떠나는 초미니멀 캠핑, 아니면 아예 수억 원짜리 캠핑카나 하룻밤에 50만 원이 훌쩍 넘는 초호화 글램핑, 딱 이 양극단으로 갈라진 거죠. 가장 중요했던 허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만 일어난 완전히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똑같은 길을 걸었거든요. 일본 역시 90년대에 캠핑 붐이 일었다가 거품이 확 꺼지면서 수많은 캠핑장이 폐허로 남았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한국의 붕괴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파르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그 실패의 역사를 거의 초고속 압축 파일로 경험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모두 모아서 마지막 퍼즐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번 캠핑 시장의 붕괴는 그냥 유행 지났네 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의 소멸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산업 생태계가 스스로 무너져 내린 총체적인 구조적 실패였습니다. 짧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폭리를 취하다가 소비자들 등 돌리게 만들고 해외여행이랑 저가 상품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손 놓고 있었고 전기차 같은 새로운 기술 변화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이 돈 내고 이 고생을 이 말이 나오게 만든 비상식적인 가격이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게 했습니다. 둘째, 야, 그 돈이면 일본 가지. 이 소리가 나오게 만든 해외여행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졌고요. 셋째,
기술과 유통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기는커녕 그냥 그대로 휩쓸려 버렸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사회가 새로운 트렌드를 얼마나 빨리 소비하고 또 얼마나 빨리 버리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축소판일지 모르겠습니다. 불멍의 낭만으로 활활 타올랐다가 차가운 현실에 재만 남게 된 이 거대한 열풍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창고 속에서 먼지 쌓여가는 그 장비가 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